지역 경기가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초부터 들려온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들의 이단 부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관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올해는 어떤 상황들이 예상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동아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지역 건설사들의 일단 부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말 그대로 동맥경화에 막혀져 있는 건설사들의 위기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27개의 부도가 건설사에서 났는데 그중에 6개가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 그 직격탄을 맞아서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 외에 폐업 건수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러한 수치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2019년 이후부터 점차 가속화돼서 지난해 가장 어려웠는데 올해도 지금 같은 탄핵 정국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상반기까지는 있고요. 또 미국발 여러 가지 그 트럼프에 대한 경제적인 쇼크,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적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국회 문턱을 상당히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면은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부도 업체 수가 우리 지역에서 늘어나고 폐업 건수가 급증하는 지금 같은 상황보다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 중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업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사정을 들어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 때문에 부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에 뭐 큰 돈이면 큰 돈이라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닌데요. 예, 전체적으로 대략 한 5억 내외 정도의 그 금액이 부족해서 부도가 난 회사의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돈이 들어올 때는 있는데 이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도 사례를 보면은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의 큰 돈이 모자라서 건설업체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사업장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팔려 나갈 것이 팔려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맥 경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 건설사가 우리 지역 내, 그다음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그 도급 순위, 즉 어느 정도의 그 공사를 맡아서 순위에 올라가져 있느냐를 평가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순위에 놓여져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에 더 충격을 지금 저희가 얻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건설사들의 위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영 능력의 저하 또는 어떤 사업자의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주택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돈맥 경화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7개의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설사들의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 부도가 이렇게 많아진 것들을 통계를 보면은 그 2019년도에 49곳이 그 지금 통계로 봤을 때 부도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24곳, 2021년에 12곳, 2022년에 14곳이 부도가 났었는데 지난해는 27곳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여러 가지 그 탄핵 정국, 그다음에 경제 불안, 그리고 정부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다음에 금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반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은 건설사들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부도 업체들의 대부분, 즉 한 85%가 지방 지역에서 부도 처리가 되고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건설 시장 또는 주택산업 시장이 사라져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지표로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분양 아파트의 거의 90%가 지방 지역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4,000채가 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완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사들로부터는 좀 힘든 상황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좀 언제부터 이렇게 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 건지 현재까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9년 정도가 가장 건설 산업이 좀 고점에 있었던 시기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도 숫자만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에 49곳이 부도가 처리됐고 2020년에 24곳, 그 이후에 조금 그 부도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12곳, 2022년에는 14곳이었는데 이것이 지난해는 27곳까지 늘어났고요. 또 폐업하는 건설사 수도 2014년과 지금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매년 한 10%가량 준해서 이 폐업하는 건설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작년과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숫자에 대한 그 부도 처리되는 숫자가 더 급증하는 이런 상태인 거로 봐서는 지금 201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다소 좀 회복되는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건설업체의 부도나 폐업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한꺼번에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 건설 시장의 위기로 몰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법률적인 것, 그다음에 금융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해결해 줘야지만 지금 같은 건설 시장 더 나아가서 그 지역 여러 가지 경제의 위기를 탈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건설사 부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비중이 결국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뭐 취업자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뭐 GDP, GNP 같은 이러한 경제 통계상으로 미치는 것들도 매우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9월 달 기준 취업자 수가 재작년과 대비해가지고 4.6% 감소를 했다. 즉, 이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대로 가구 소득에도 연관이 되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 소득에도 연관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그 2013년 5.6%가 그 고용자 수가 줄어든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설업 구직 신청자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는 내 일자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미칠 영향은 일단 취업자 수 또는 고용자 수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분들이 일정 정도 일자리를 없어서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른 가구원들이 취업을 해서 그만큼 소득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다른 가구원들도 어떤 취업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지금 이런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들은 그대로 가구 소득과 감소가 연결돼 가지고 가구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소비도 줄어드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까지 이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건설 경기 악화가 고용 감소까지 이어지고 또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 감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건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내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 시장에서 주택 산업, 특히 아파트와 같은 이런 주택 산업이 차지하는 것들은 이 아파트를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주택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건설업 자체가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 산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집을 한 채 지으려고 그러면은 자재가 수만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수만 가지가 특정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에서 그 물건이 생산되는데, 이 주택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수만 가지의 업종이 같이 감소되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 중에서 주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건설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GDP의 한 15%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약 2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 정도 낮춰서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 낮아진 이유가 건설업을 좀 낮게 성장시켰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상당수의 비중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주택산업과 미치는 그런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또 부동산 시장까지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건설 경기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좀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서 일부 흔히들 말하는 인기 주거 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우리 부산이 어렵긴 하지만 그 미분양도 적고, 미분양이 적다는 것은 많이 팔려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또 반면에 인기 주거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산에 약 4,000호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가격이 높게 올라갔고 인기 주거 지역인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 이 미분양 숫자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덜 올라갔고 인기가 없었던 지역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쌓여져 있고, 그동안에 가격이 좀 높았고 거래가 잘 됐던 지역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그나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그 건설 시장에서 수반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세부 종목을 봤을 때 주택 시장이 그나마 조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특정 양극화의 이득을 보는 지역과 이득을 보지 않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좀 다소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분야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주택 시장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건설 경기 침체에는 여러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엄 사태의 여파도 있을까요? 예,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서부터 지금 현재도 이 건설업의 위기를 몰고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엄, 탄핵 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계엄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처럼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져 있는 정부 능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정책이 그냥 정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국회가 여러 가지 민생 경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들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이 거의 올스톱 된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것이 또
돌이켜 보면은 계엄 탄핵 정국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건설 시장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 시장과 연관된 것 중에서 하는 책임 준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책임 준공이라는 제도가 건설사들한테 매우 어려운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많은 건설 관계자분들이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체 보상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융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PF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정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정부에서 그 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걸 CR 리츠라고 해서 그 좀 어려운 건설사들의 물건을 사주는 형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전문가들이 좀 여러 가지 법률을 좀 개정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건설업의 위기의 가장 큰 단초는 지금 이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네. 있잖아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긴 했는데 또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번 도하선으로 건설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여러 가지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폭이 생각보다 좀 적게 떨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시장 더 나아가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 자금 경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막혀져 있다. 한 예로서 어떤 무주택자 분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집을 살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조금 돈을 더 많이 빌려서 그 집을 사고 싶은데 이분의 소득과 현재의 금융정책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못 사는 경우가 지금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개발 사업이 있어서 자금을 좀 끌어다가 쓰고 싶은데 현재의 금융 정책으로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주택 산업, 특히 부동산 산업 중에서는 우리가 PF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에만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빚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만큼 건설업체들도 PF 시장의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어려움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능사가 아니라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역할은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는 있잖아요. 네. 혹시나 부산 시민들께서 투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한다면 유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장 요인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내 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인기 주거지역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남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앞으로 좀 시장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그 하반기 이후에 우리 부산에 좀 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타날 때쯤 되면은 이 투자적인 목적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 시장의 그 전략을 좀 짜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중견건설업계의 잇따른 부도는 협력업체의 연쇄부실과 다른 시공사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건설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작동하는 만큼 건설사에 대한 지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강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